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9일 월요일 오전 7시 10분 17분입니다. 뉴욕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또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3%, 나스닥 1.4%, 그리고 S&P 500 0.5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8%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1.39% 상승, 브렌트유 1.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이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새벽까지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실시간 선물 가격입니다. 이제 원유랑 천연가스가 고점 툭 찍더니 마감하고서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는 또 빠졌습니다. 네, 빠졌고요. 그리고 WTI 유가 이렇게 상승 마감한 이후로 지금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고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3.142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하면서 경기 방어 쪽인 헬스케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쪽 이제 원유라든가 가스 쪽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었다. 그래서 저 지금 실시간 선물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좀 원유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실시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경기방어 쪽이 좀 더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쪽은 거의 다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 터졌던 게 2020년 3월이잖아요. 3월 때 그때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좀 풀려 주어야 환율도 빠지고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어, 시장이 좀 반등을 할 텐데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이번 주 뉴욕 증시 수요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하는 것에 대한 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많이 보여질 것으로 보인다. 네, 어, 좀 예상치보다 좀 빠져서 고점에 대한 신호는 나올 거라고 좀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일 일정으로 있다. 수요일에 일정이 있다. CPI 발표.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러시아 석유 수입 단계적 중단에 전념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있고 지금 EU에서도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러시아 석유 수입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유럽 국가들 헝가리라든가 몇몇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텝 충격에 미 증시가 요동을 쳤다. 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있었고 5월 9일 홍콩은 휴장이고요. 중국 오늘 뭐 4월 수출입 지표 나오고 내일부터 또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또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산업군들에 의해서 산업군들이 또 테마주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 일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부에서 좀 이어가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수소법 개정안이 금요일 날 얘기가 나와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수소 발전 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수소 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업종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또 원자재 에너지 쪽 원자재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으로 독립적인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려면은 또 이런 곳에 또 발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수소 관련주로 보시면 되십니다. 어,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하단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켜주면서 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큰 폭으로 상승을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되돌림 나온다 싶으면은 매매에 적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섹터로 보고 있고요. 이거 지금 당장에 사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이제 적당히 매물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수요일에 그 중요한 지표 발표가 하니까 그 전까지 뭐 여기서 잘 박스권으로 조정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매물 소화해주는 모습 확인하면서 매매에 참고를 해봐도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 있고 그리고 S 퓨얼셀이라는 종목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시고 비슷하게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여기서 매물을 한번 강하게 이렇게 잡아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모습 보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 주는지 음, 보면서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그 가장 강한 종목들은 두산 퓨얼셀하고 S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우선주들은 다 밀렸었구나. 두산 퓨얼셀 본주만 이렇게 상승 마감까지 해주었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공장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다. 그래서 현대차가 중대 결단을 이루겠다. 현대차가 이제 LNG 발전소를 지어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왔던 이 수소 관련된 거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건데 수소차 관련된 기술은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거의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음, 그래서 이 관련돼서 연결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현대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대차 탄소 배출 줄이고 전력의 확보를 하겠다.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 이런 식으로 울산 공장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그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수용 첫 단추를 깬다고 하고요. 그러면 디지털 자산 관련된 어, 기존에 NFT 거래 완화시킨다고 정책을 내놨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여지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ICO 허용 등 이런 식으로 어, 제도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또 요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뭐 미국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어서 당장에 상승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붙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일부터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 이 새 정부의 정책 테마주가 5월 증시를 이끌 수 있지 않겠나라는 뉴스가 또 보도가 되었고요. 항공 우주 쪽으로 많이 올랐었고 드론 관련주들도 올랐었죠. 그런 종목들 테마주들 이 정책 요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 10대 국정 과제라고 이 이미지 있잖아요. 요거 네이버에만 쳐도 나오니까 요거 검색해 보셔가지고 어, 올랐던 테마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도 그
국정 과제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고 한번 제가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그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해야 그 좀 그런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 배제하고 좀 단기적으로 차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금요일에 먼저 올랐던 수소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음, 그리고 다음 뉴스는 2030년까지 국내 차 부품업체 10개 중 3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친환경차, 전기차를 만드는 부품사들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 전망도 이쪽은 살아남는 것이고, 이쪽들은, 이 내연기관 쪽들은 하향이 되면서 사양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도 뭐 단기적인 모습은 아니고 2030년까지라고 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내연기관 부품 만들던 회사들도 뭐지 사업 다양화를 하면서 좀 어, 전기차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부품들로 만들 수 있는 그 턴키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도 생기겠죠. 부품 업체들도. 그 와중에서 이제 그래도 친환경차 앞으로 자동차 섹터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자재 설명드리면서 또 제가 좀 많이 딱 눈에 띄었던 게 있었는데 니켈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니켈 올라가면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주요한 그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이비이라든가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중에 또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새롭게 어, 가온칩스, 원스토어, 테림페이퍼,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고 하는 종목들 신규로 둘째 주 이번 주에 청약일 11일부터 12일은 가온칩스가 하고요. 원스토어, 테림페이퍼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12일부터 13일 동안 이렇게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이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SK 그 스퀘어의 자회사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 구글이라든가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처럼 어플 마켓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요런 쪽 요런 종목들이 공모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좀 살펴보시면서 어,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반도체 생산의 회로를 설계하는 팹립사 반도체 생산, 위탁 생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의 반도체 디자인 파트너사다.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지주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신풍제지 바닥권 다 내려왔었네요. 그리고 무림페이퍼 이런 종목들 페이퍼 코리아도 뭐 M&A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었는데 좀 내려왔었고 아마 저거 제지주 저거 뭐야 공모 청약을 하면서 공모 청약이 좀 뜨겁다 경쟁률이 높다 싶으면은 또 제지주 쪽도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들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제지주들도 올랐던 거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한 0.5%에서 1% 정도는 빠지면서 마감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2650에서 30포인트를
어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이번 주에 반등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지키고 있는 이 박스권을 잘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날처럼 좀 수요일 날 좀 반등이 나와 시장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좀 우상향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일단은 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을 하고서 나와줄 줄 알았던 흐름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어서 올 때는 좀 용기를 내서 매수에 동참을 해봐야 되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몇 달 동안 지켜왔던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달 동안 지지하던 박스권이 깨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용기를 내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비중 축소도 하고 현금 확보하면서 새로운 종목군들 그리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올라가는 그 섹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네, 전쟁이라든가 전쟁 터지고 그 원자재 올라갈 때 또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빠지는 이유에 대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일단은 이 하단 박스권에서는 매수에 용기를 내면서 매수에 동참을 해보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 나오는 대로 그 좀 이익을 보면 되고 만약에 반대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 할 때는 대응을 하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성투하시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